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3장 점심 뭐 먹을까? 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활용하여서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자료와 정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정보 구조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 적합하도록 정보를 구조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과학자로 불리는 앨런 튜링에 대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본 적이 있나요? 영화를 직접 보진 못했더라도 짤막한 홍보 영상이 있을 수도 있죠. 선생님이 보여줄 사진은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튜링의 어린 시절 친구가 튜링에게 준 암호 편지를 해석하는 장면인데요. 튜링은 암호 편지를 해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이 윗줄 두 줄이 암호문이고요. 아랫줄 두 줄이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튜링과 친구가 사용한 암호 규칙은 알파벳 글자의 위치를 4글자씩 옮겨 쓴 방식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알파벳을 어딘가에 메모를 하여서 선으로 연결하거나 알파벳 순서를 4개씩 건너뛰도록 손가락으로 순서를 세는 등의 동작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에 적합한 형태로 정보를 구조화해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표현 방법을 찾고 표현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문제 해결의 필요에 맞게 구조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이제 시간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요일별로 글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간표 그 자체로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이 보기에 편한가요? 이것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루치 시간표만 알고 싶어 하는 친구는 이 글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전체 일주일 시간표 중에서 정보가 몇 시간 들었는지 또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 시간표가 훨씬 편하겠죠. 네, 좋아요. 이 문제 해결의 필요에 맞게 구조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튜링이 받은 암호 편지를 해석하는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암호화된 글자가 단순히 나열된 상태고요. 목표 상태는 4글자 이전의 알파벳 위치를 찾아서 암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활동지가 있는 친구들은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결 방법을 한번 탐색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다면 그 키보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에 있는 터치스크린의 키보드를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키보드만 봤을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문제를 좀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구조화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A부터 G까지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암호 글자를 찾습니다.
암호 글자 I를 예로 들어볼까요? I 찾았고 2단계 암호 글자에서 네 글자 이전으로 이동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이동한 곳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확인해 보면 E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W도 네 칸을 이동해서 확인해 보니 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암호문에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문제 해결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알파벳의 위치에 따른 순서 칸을 추가해 봅시다. 암호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순서 번호를 매기는 것이죠. A에는 1, G에는 26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본 것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1단계 글자를 찾는다. W 찾아볼게요. W. 2단계 글자의 위치 순서가 무엇인지 찾는다. 23이네요. 3단계 위치 순서에서 4를 뺀다. 23 빼기 4는 그렇죠. 19예요. 이렇게 갔어요. 한 번에 바로. 좋습니다. 4단계 해당되는 위치의 글자를 찾는다. S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의 문제 해결 방법과 지금의 문제 해결 방법을 비교해 본다면 아까는 4칸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23에서 숫자 4를 빼서 바로 해당하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컴퓨터가 문제를 표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쉬워지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표현하면 해결 방법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비버 챌린지의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점심 뭐 먹을까 문제는 2017년 스위스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비보는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점심 메뉴를 비바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낸대요. 메시지는 암호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암호판을 사용해서 암호화 하는데요. 암호판은 안쪽 판과 바깥쪽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 방법을요, 예시랑 같이 한번 볼게요. 암호화 방식을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보는 먼저 음식 이름을 적는다. 예에서는 비보가 피자를 암호 메시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메시지인 피자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음식 이름의 각 글자 아래에 1부터 9 사이의 숫자를 적습니다. 음식 이름의 각 글자 아래에 이렇게 1부터 9 사이의 숫자를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판의 글자와 안쪽 판의 글자가 같도록 암호판을 맞춘 상태에서 안쪽 판을 적힌 숫자만큼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볼게요. A 바깥쪽 판 그리고 A 안쪽 판 이 두 A가 같은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안쪽 판이 돌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왼쪽은 이쪽이에요. 네, 왼쪽으로 3칸 회전시킨 것이죠. 무엇을? 안쪽 칸을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A가 있었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안쪽 판을 왼쪽으로 3칸 회전시킨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물입니다. 3번 볼게요. 각 숫자 아래에 바깥쪽 판에 있는 글자에 맞춰지는 안쪽 판의 문자를 적는다 라고 합니다.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왼쪽으로 회전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P라는 원문 메시지는 어떻게 암호화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요 그림이 왼쪽으로 3만큼 회전한 거니까요. 요걸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원문 메시지인 P를 바깥쪽 판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왼쪽으로 3번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안쪽 판에 있는 문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는 S로 암호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 왼쪽으로 회전을 3만큼 시키는 Z는 어떻게 암호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G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네, 바깥쪽 판에서 찾은 Z, G는 안쪽 판의 C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C로 암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비바가 받은 암호 메시지가 암호화되는 과정이 아래와 같을 때 비보가 제안한 점심 메뉴는 뭘까?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문 메시지를 바탕으로 암호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암호 메시지를 보고 원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주목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활동지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적으면서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먼저 분석해 봅시다. 현재 상태는 비보가 제안한 점심 메뉴를 모르는 상태이고요. 목표 상태는 암호 메시지를 해독해서 점심 메뉴를 알아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소를 추출해 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바깥쪽의 원 A가 안쪽 원의 D와 맞닿아 있으므로 안쪽 원이 왼쪽으로 3칸만큼 회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문제에서는 회전한 칸 수가 3칸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자마다 다른 숫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표의 형태로 다시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순서, 암호문, 그리고 원문 이렇게 3개의 가로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A부터 G까지 2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조화된 정보를 사용해서 튜링의 편지 문제와 비슷한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암호문의 글자 순서를 구해볼까요? 문제에 주어진 암호문은 이렇게 OFTHIRI입니다. 암호문의 글자 순서는요, 이 표에서 암호문에 해당하는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에 해당하는 순서를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글자를 다 찾아볼 수 있고요. 당연히 암호 메시지가 같으면 암호문의 글자 순서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각 암호 문자별로 제시된 회전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암호 메시지를 암호문의 글자 순서로 바꾸었기 때문에 암호문의 글자 순서 각각에 해당하는 회전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얘는요, 문제에 이미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암호문의 글자 순서만 그러니까 15의 경우는 3과 매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문제에 맞게 글자 순서와 회전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3단계는요. 각 암호문의 글자 순서 값과 왼쪽으로 회전한 수를 뺀 값을 통해서 원문의 글자 순서를 구하는 것인데요. 15 빼기 3은 12, 6 빼기 5는 1 이런 식으로 암호문의 글자 순서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회전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암호문의 글자 순서는 6 그리고 8 이런 식으로 서로 달랐지만 회전하는 숫자가 또 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원문 글자 순서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단계는요. 처음 표에서 원문 글자 순서를 통해서 원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글자 순서 12는요. 순서를 찾아가 보면 여기 있네요. 네, 암호문은 L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에 매칭되는 메시지가 L이기 때문에 원문 메시지는 L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1은 A, 19는 S, 다시 1은 A, 7은 G, 14는 N, 1은 A 이렇게 이 글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라자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라자냐라는 음식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스위스에서 만들었는데요. 라자냐라는 음식을 못 접해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라자냐라는 음식을 몰랐어도 규칙을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과 개념은 바로 암호화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구조화를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점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놔뒀을 때는 규칙을 잘 발견하지 못했지만 A부터 G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것을 번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더 자세히 또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여러분이 암호화를 더 잘 알 수 있었죠? 여러분이 암호화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 여러분이 암호화되는 여러분이 암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와 개념은 암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를 사용하여서 이 암호화 과정을 또 암호를 원문 메시지를 찾는 그런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구조화를 했을 때 좋은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혼자서도 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선생님이 만든 것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점심 뭐 먹을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알파벳을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한 화면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엔트리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각각의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 리스트 안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암호 메시지를 입력해야 우리가 그 암호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원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 메시지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암호 메시지의 위치 순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한 칸수를 입력받아서 암호의 위치에서 회전한 칸수 값을 빼죠. 그리고 이 4단계에서 나온 위치에 해당하는 원문 알파벳을 찾고요. 이 알파벳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출력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으로 이를 구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무엇이라고 묻고 기다리기라는 블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입력값은 자동으로 대답이라는 블럭에 저장이 됩니다. 입력받은 암호 메시지의 위치 순서를 찾아보는 것이 2단계인데요. 변수로 위치를 만들어서 이 위치 변수에서는 우리가 입력받은 암호 메시지를 찾는 데 사용해요. 어디에서요? 리스트에서요. 첫 번째 위치부터 검색해서 1씩 증가시키면서 문자열에 동일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일하면 위치의 값이 입력된 암호의 순서가 됩니다. 3단계는요. 왼쪽으로 회전하는 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된 값은 대답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암호의 위치에서 회전수 값을 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원문 알파벳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출력해주는 것까지가 6단계입니다. 한번 우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은요. 스크래치로 점심 뭐 먹을까 문제를 표현한 것인데요. 시작 한번 눌러볼까요? 이 초록 깃발을 누르면 시작합니다.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P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16이라고 저장하고 있네요. 16번째 알파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렇죠. 여기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바탕으로 찾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회전수는 3이라고 해볼까요? 3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M이라고 바로 찾아서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 저는요 여기가 대답이 아니라 영어로 answer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스크래치 옆에 지구본 모양을 클릭해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엔트리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엔트리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요. 엔트리나 스크래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일 뿐이지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하는 또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트리를 사용하든 스크래치를 사용하든 여러분이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위치를 1로 정하기 마찬가지로 같고요. 그리고 암호문을 입력받는 것도 같고요. 입력받은 암호문에 해당하는 위치 값을 리스트에서 찾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회전수 입력받아서 원문 메시지를 찾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데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암호를 P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똑같이 16으로 찾은 것을 볼 수 있죠? 회전수 3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M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스크래치로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류가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이 만든 코드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선생님과 한번 비교해 봐도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잘 돼야 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해 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글자씩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정보 구조화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또 문제를 해결한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의 수업을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 구조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비버 챌린지 문제에 적합한 정보 구조화를 표현할 수 있나요? 세 번째, 구조화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번째, 비버 챌린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요소를 추출할 수 있나요? 매우 우수, 보통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직접 보고 싶은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엔트리의 경우는 코드가 비교적 짧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기 편할 거예요. 앞부분은 쓰지 않아도 되니까 뒷부분을 대소문자 구분 잘해서 입력해 보시고요. 스크래치에서는 이 프로젝트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주소가 동일할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의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기 이 숫자도 잘 입력해서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린 그 작품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3장 점심 뭐 먹을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